저는 i8 플라잉 버그스라는 회사 이름을 들었을 때 많이 놀랐는데요.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도대체 회사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는 어떤 직원들이 있고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우리가 가진 목표를 빠르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여러 가지 궁금증에 가장 확실한 답을 해줄 수 있는 한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바로 박찬용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은요? 저도 너무너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제 뭐 늦게까지 준비하셨나요, 혹시? 또 이제 업무가 늦게 끝나긴 했는데 네. 끝나고 나서 이게 또 제가 처음으로 한다는데 네. 또 이렇게 너무 못하면 어떨까 좀 걱정을 해가지고 누워서도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혹시 꿈꾸신 거 아니죠? 네.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요. 저도 이제 대표님이랑 처음 식사했던 날 가장 먼저 이 회사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었어요. 네. 그래서 어딜 가든 꼭 한 번씩 듣는 질문일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 회사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지금 이제 사업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한 최소 300번은 이 질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떨 때는 사실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이 이름에 대해서 가장 후회를 할 때는 이메일 주소를 불러줄 때 이거 너무 힘듭니다. 저희가 I hate flying bugs 닷컴이니까 이거 불러줄 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창업을 한다면 꼭 이름은 이메일 주소를 끝에 네 자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꼭 하고 싶은데 사실 이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창업을 준비를 했을 때가 아마 2011년도 한 8월 달쯤부터 창업을 좀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은 없는 코파운더 한 친구랑 같이 한 카페에 앉아서 이제 그때 커피를 마시고 있나 이랬는데 그 외부에 있었습니다. 밖에 밖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파리가 이렇게 윙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이 팔을 확 잡으면서 걔가 또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잡더라고요. 그걸 손으로 바닥에 던지면서 날아다니는 벌레는 다 싫어 이런 거예요. 날아다니는 건 다 싫어. 날아다니는 건 다 싫어. 이제 이랬는데 잠깐 이거 그냥 우리 영어로 하면 I hate flying bugs인데 이거 좀 회사 이름으로 하면 조금 힙해 보이지 않나? 그 당시엔 또 철이 없어서 또 뭔가 좀 남들과 다른 걸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이름으로 해보면 되게 신나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이름으로 정했고 근데 또 정하고 나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젊은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도 뭐 그렇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회사 이름 대칭 주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이제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개발을 하는 회사니까 버그 버그가 없어야 되니까 야 버그가 없는 거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 돈을 또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음식점에서 파리가 날린다고 이런 게 이제 잘 안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제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라는 이제 의미 부여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회사 이름이 긴 덕분에 이렇게 매번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 의외로 또 처음 보신 분들하고 좀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좀 쉽겠어요. IR 할 때 아주 좋습니다. 회사가 너무 매력이 없으면 질문이 없을 수 있는데 저희는 무조건 하나의 질문은 무조건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럼 다음 시리즈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좀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수많은 분야 중에서 이 교육 분야에서 좀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사업은 정말 경쟁이 치열하죠. 그리고 저는 경쟁이 주는 가치는 경쟁은 사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쟁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 경쟁이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저는 의료와 교육은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이제 의료를 평등하게 하는 거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요. 예,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교육은 평등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 서비스 처음 만들던 때가 2013년도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AI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빅데이터, 아, 네,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과 비슷한 얘기인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학생들을 이제 과외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가치, 맞춤형 학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 높은 교육의 기회 평등을 이 기술을 통해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013년 말부터 저희 밀당 영어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제가 이 분야에서 사업을 계속 에듀테크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 예.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저희가 실제로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소비자가가 지금 뭐 오프라인 학원이나 과외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지만 실제로 그 이제 오프라인 학원 대비해서 더 높은 퀄리티의 관리 그리고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기여가 조금씩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사실 어떤 행복감, 내가 뭔가 사회에 조금 더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의 즐거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경쟁이 공정하려면 의료와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 네. 그런데 의료는 손을 댈 수 없으니 그렇죠. 네, 교육이라도 네.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기술로 풀어내겠다. 네. 아주 좋은 의도이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밀당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우리 서비스 이름이 이제 밀당이잖아요. 네. 밀당 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크고 있나요? 지금 저희 서비스가 2017년도 8월 정도부터 지금 형태의 서비스를 띄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빅데이터 말씀드렸고 이제 어댑티브 러닝에 대한 얘기를 결국 한 건데요. 결국 2010년도 정도부터 이제 교육 에듀테크 분야에서 예전에 이제 이러닝이라는 이제 그 단어를 썼다면 2010년도 이 빅데이터 기반의 어댑티브 러닝을 하는 회사부터는 사실 에듀테크라는 단어들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하겠다는 건 결국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맞춤형으로 지금 컨텐츠 레코멘데이션을 해주고 뭐 어떤 쇼핑이라든지 아니 어떤 영화라든지 방송 프로그램도 다 레코멘데이션이 되는데 그럼 교육도 사실 얘한테 필요한 정보를 레코멘데이션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2010년도부터 있었던 흐름이고 사실 저희도 서비스를 최초에 런칭했었을 땐 그 흐름을 가지고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교육 서비스에서 정말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게,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회사들이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컨텐츠의 레커멘데이션인가? 라는 부분을 이 에듀테크 바닥에 들어온 지 한 3, 4년 정도 되고 나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건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는 영화나 쇼핑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물건 사는 거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죠. 이렇게 또 저의 소비가 드러나게 되는데. 행복한 일이거든요. 무언가를 산다는 건 되게 행복한 네. 일이고요. 그렇죠. 뭐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컨텐츠들이 세상에 혹은 어떤 상품들 세상에 많을 때 그걸 레코멘데이션 받는 일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거든요. 근데 공부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공부는 이제 공부가 또 이건 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좀 얘기를 짧게 하자면 네. 어쨌든 뭐 물론 공부가 재밌을 수는 있고 저희는 공부 재밌게 만드는 걸 목표로는 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라는 게 대다수의 학생들한테는 많은 좌절을 안겨주고 좀 재미가 없고 사실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한 3% 정도의 학생들은 온라인 컨텐츠를 기반으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학생들이 존재하고요. 3%. 나머지 97% 정도의 학생들은 온라인 컨텐츠로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1단원만 이제 종이가 이렇게 그쵸. 너덜너덜하고 정석책 그다음부터는 보면 집합까지 까만데 그 뒤에부터 이제 하얘지는 이게 이제 그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 요지는 온라인 교육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은 전체 교육 시장에서 3%만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97%는 그 전 단계 온라인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육 시장이 한 15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메이저 이제 뭐 M사,
2사 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이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온라인 매출이 한 6천억 정도 네. 잡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시장 크기 자체가 오프라인이 훨씬 큰 거예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는 애들이 공부를 하니까 어쨌든 부모가 온라인 교육 시켜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다시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는 건데 2017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오프라인은 애들이 공부를 하고 온라인에서는 왜 3%밖에 공부를 안 할까? 그쵸. 네. 예, 분석을 해보면 핵심은 온라인에서는 사람이 빠져 있고요. 오프라인에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온라인에서는 사람이 관리 안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앱 서비스가 나왔을 때 푸시 메시지로 애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면 애들이 공부하지 않을까? 별의별 실험을 진짜 제가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지금 이 시간에 뭐 몇천 명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자극을 받고 공부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했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문구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푸시를 많이 보내면 실수로라도 많이는 들어옵니다. 공부는 사실 안 하는 거죠. 결국. 네. 뭐라고 보내도 차이가 아주 작게는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저희가 발견한 지점이었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사람이 대신 관리를 해주면 이거 온라인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하고 2017년도에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없는 상태였고,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에 있는 예. 이제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온라인으로 데려온 거. 그쵸. 그분들이 이제 바로 학습 관리자 분들인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제 온택트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온라인 교육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통은 이제 저희는 이제 다 서비스를 하는 회사니까 네. 리텐션이라는 지표를 많이 보거든요. 그쵸, 뭐 그쵸. 위클리 리텐션, 아니면 먼슬리 리텐션, 뭐 포이크 리텐션, 뭐 이런 리텐션 지표를 보는데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리텐션 지표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학원은 리텐션이 얼마일까요? 다 듣지 않을까요? 거의 뭐 90%, 95%, 네. 100%죠. 학원을 빠진 애들은 없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리텐션 지표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문 리텐션은 그냥 푸시만 많이 보내면 올라가는 지표인 거고 네. 저희는 방문 리텐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강 리텐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학습을 그날의 그쵸. 학습을 모두 다 모두 마쳤는지. 다 완료한 저희가 한 1시간 반 정도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데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멍 때리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외우고 보고 문제 풀고 뭐 시험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 1시간 반 안에 녹아져 있는데 그걸 100%한 학생 그 비율이 일간으로 지금 9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오프라인을 넘어선 거고 저희가 과외나 오프라인 대비해서 학생들을 더 잘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았다. 이게 지금 메이땅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온택트 선생님의 그 지도가 우리 서비스의 좀 에센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 설명충이어서 그런데 얘기가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는 거 저 너무 좋아요. 예,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전에 식사할 때도 들었었는데 네. 사실 그때 막 예. 많은 말을 들어서 네. 이제 예. 저도 이거 다시 들어야겠어요. 네. 지금 온택트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학생분들이 막 학습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 회사가 이 분야에서 꼭 이루고 싶은 비전, 이 비전은 어떤 건지도 좀 듣고 싶어요. 이제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지점은 질 높은 교육의 기회 평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질 높은 교육의 기회 평등. 그렇죠. 근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결국은 질 높은 교육은 뭐냐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 되는데요. 질 높은 교육은 크게 두 가지에서 이제 두 가지 모두 다가 돼야 됩니다. 첫 네. 번째는 매니지먼트입니다. 네. 학생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과외나 오프라인 학원들은 그게 굉장히 고도화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컨텐츠가 개인화돼서 잘 레코멘데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네. 그 두 가지를 달성하는 게 저희는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평등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개발팀, 온택트 선생님들, 컨텐츠 제작팀들 모두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좋은 말이에요.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진짜 하나하나가 되게 와닿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꼭 대표님의 메시지가 좀 마음에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길 희망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요즘 팀원분들과 이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은 고민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올 1분기 전까지 굉장히 집중했었던 지표는 완강률 지표입니다. 아까 음. 말씀드렸던 지금 한 93% 정도가 나오고 있다는 이 일강 완강률 지표고요. 이 지표는 2019년 3월 저희가 중고등학교 서비스를 런칭한 이래 가장 중요한 KPI였습니다. 네. 놀랍게도 저희가 처음 런칭을 했을 때 이 숫자가 13%에서 출발했습니다. 아, 13%요? 네, 저희 일간 완강률이 13%였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중고등학교를 런칭하고 이거 중고등학생은 사람이 붙어도 올라서 안 되나? 몰래도 안 되는 네. 건가? 뭐 오해할 이런- 만했겠어요. 그쵸. 예. 이게 음. 13%면은 보통 이제 오프라인 학원이 한 40%에서 50% 정도의 저희랑 동일한 잣대를 됐을 때 네. 이제 완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처음에 이제 13%가 나오니까 네네. 사실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93%까지 나오면서 네네. 내부적으로 회사가 첫 번째 달성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집중해야 될 문제 하나는 이제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13%에서 93%까지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네. 있었겠네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실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데이터 관점에서의 분석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두 번째로 제가 최근에 이제 팀원분들과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문제점 하나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이제 찾아냈는데 그러면서 이 방법론 찾아낸 걸로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 방법론으로 목적화의 일을 하면서 이제 저희 회사가 스케일러빌리티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주제가 있는데요. 네네. 결국은 그러면 이 온택트 선생님이 어떻게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저희가 얼마나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팀원분들 그리고 팀장님들과 계속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게 이 일이 선생님들, 그러니까 온택트 선생님들이 재밌어지기 위해선 뭐를 해야 될까? 이제 이건 거죠. 학생은 이제 열심히 공부를 시켰어요. 그건 이 일을 하면서 온택트 선생님들이 이 직업의 만족감을 갖고 행복감을 가지고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그 환경을 세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행복해야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좀 얘기를 그러면은 좀 많이 나누시고 계시겠어요. 예, 요즘에 아침부터 밤까지는 주로 회의 시간으로 제 많은 시간을 때우고 있고 네. 약간 밤이 지나서야 이제 제가 실제로 해야 되는 또 실무들을 네. 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표님 캘린더로 테트리스 게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 해볼게요. 그 이제 직원들이 좀 일에 몰두하실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 또 오시는 분들도 집중하실 수 있게 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 복지제도가 있잖아요. 이 네. 복지제도 중에서 대표님이 좀 가장 소개하고 싶은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가지 정도 분류가 있는데 뭐 제품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학습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몰입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걸 지원해 준다든지 또 기념일을 축하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님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제가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고 또 계속 이제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복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제품 및 서비스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 지원. 맞습니다. 사실 이 복지제도라는 게 결국은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작은 조직에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써보고 또 모든 사람들 우리 동료분들이 써보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반영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보는 게 사실 작은 스타트업일 때 한 5명, 8명 이 정도일 때 너무나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인원이 지금 50명, 60명 지금 이제 70명대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갖게 되는 게 되게
있더라고요. 예. 그 일을 갑자기 이제 결정을 해서 들어서 일을 하면 이제 딱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들이 또 존재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 업무가 어떤 분들이야 서비스에 이제 좀 이제 잘 맞닿아 계신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서비스에서 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 서비스가 뭔지 잘 모르고 사실 이 저희 i8 플라잉 버거스에 들어왔을 때 가장 그 기쁠 수 있는 건 빠르게 성장하는 거. 내가 낸 아이디어로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또 내가 빠르게 성장한다는 걸 경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복감일 수 있는데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으면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또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이게 성인이 쓰는 서비스는 또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쓰는 예. 서비스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연히 이제 뭐 근님이 오셔서 이제 딱 이제 온보딩 프로세스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셔서 네. 들어오면 학생용으로 짧게 체험은 다들 이제 해보실 수 있지만 실제 고객이 이 서비스를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도를 마련한 게 뭐 스스로가 이제 자녀나 가족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이제 무료로 네.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죠. 자녀분들. 이거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피드백들을 이제 자기 이제 가족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고민할 수 있고 또 제안해 주실 수 있고 이런 부분 만들 수 있고 이제 그 고객들이 이걸 이제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네네. 부분들을 들어서 또 발전할 수 있는 회사가 서비스가 그리고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찝어낼 수 있는 이 부분이 저는 제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네. 또 앞으로 되게 잘 됐으면 하는 복지 제도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없으시면은 사촌 이내에서도 또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든 고객 접점을 만들어 드리는 밀당 서비스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앞으로는 좀 어떤 동료분들과 일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도 이제 사업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보고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회고를 되게 많이 하고요. 또 반대로 또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싶은 것인가. 결국은 저는 제가 되고 싶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럼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은 뭔가를 보면 사람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사실 이상적인 사람은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 좀 관대한 사람이 저는 되게 이상적이고 제가 이제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행동을 하면 이제 나한테는 굉장히 한없이 관대해질 수 있고 이제 남한테는 또 이제 엄격해질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본질적인 나태함, 뭐 어떤 그런 자기 위선도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은 많이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게 사실 사람마다 다 잣대는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이 다르죠. 기준은 다 다르고 그건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잣대가 나에게 될 때와 남에게 될 때에 있어서 자기한테 더 엄격하고 이제 남에게 더 이제 관대한 사람이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반대로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또 그런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뿐만 아니라 네. 우리 같이 일하는 네. 동료를 함께 생각하는 사람. 네. 네. 맞습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네. 동료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네. 이런 분들이 회사에 오길 바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훈훈하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첫 번째로 이 긴 시간을 일단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는 분들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신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그렇죠. 이제 저희가 분명히 또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청 재생률이 이제 지금 25분 55초를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과연 몇 프로가 나올 수 있을지 제가 너무 궁금하긴 한데요. 제가 말을 못했으면 이 비율이 굉장히 떨어질 거고 그래도 좀 괜찮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좀 비율이 높을 텐데 사실 뭐 방금 옆에 얘기했던 건 약간 농담이고 사실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 밀당 영어는 사실 교육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변화를 위해서는 같이 할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이 많아야 이 변화를 저희가 빠르게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싶고요. 근데 그 노력을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네. 이제 정말 뛰어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10년 뒤에 밀당 서비스 계속 하고 계실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10년 뒤에 밀당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고객으로부터 어떤 서비스로 기억되었으면 하나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저는 사실 지금 저희 서비스를 어떻게 규정 짓냐면 1대1 온택트 과외 서비스라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1대1 온택트 온택트 과외 과외. 서비스.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인강하면 떠오르는 업체가 메가스터디 딱 떠오르잖아요. 네네네. 1대1 온택트 과외 하면 떠오르는 업체가 지금 밀당이죠. 저희가 네. 이제 다양한 과목으로 확장할 거기 때문에 네네. 밀당 1대1 온택트 과외. 이게 그냥 고유명사처럼 쓰일 수 있는 날이 10년 뒤에는 오지 않을까라는 네.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확정형으로 말해야죠. 온택트 과외는 밀당이다. 그렇죠. 아유, 정말 긴 시간 동안 얘기 나눴는데요. 네. 대표님 정말 어제 오늘 제가 봐도 정말 바빠 보였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저 너무 배고파요. 저희 이제 맛있는 밥을 먹으러 네, 점심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예. 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밀당의 항해를 이끌고 있는 박찬용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에서의 하루는 너무너무 짧고 그 와중에 위험천만한 모험들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위기의 순간을 겪을 때마다 문제에 뛰어들어서 함께 고민할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나눈 이야기를 듣고 같이 목표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으셨다면요. 밀당 커리어 페이지에서 채용 중인 직무를 확인해주세요. recruit@iatflyingbugs.com이나 카카오톡 채널 밀당 채용으로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슨앤조인 대표님과의 스몰톡을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피플팀 조직문화 콘텐츠 매니저 장근우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